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 커말 2급 실기 2021년 시험을 보고 와서 구독자님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모르는 문제만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모아서 문제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하나에서 많으면 2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면 너무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함수 문제 5문제는 너무 쉽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제 댓글을 보시면 거의 20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3번 검토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그래도 시간이 남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일찍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고 커말 1급도 제가 20일 만에 정말 딱 20일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것을 구입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무료로 다 배포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인강 없이 여러분 그 다음에 학원 다니지도 않아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필기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금방 합격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풀이를 해놨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표일에서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이용하여 버스 요금을 계산하시오. 자, 10번 문제를 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당 요금은 65원. 자, 10분당 65원이니까 1분이면 6.5원이네요. 그쵸? 1시간이면 뭐가 돼요? 6 곱하기 65원을 해야겠죠. 2시간이면 뭐예요? 6 곱하기 65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쵸? 10분당 65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our 함수와 minute 함수 사용. 자, 그럼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 볼까요? hour 함수는 가로 안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시간에서 시만 추출해 줍니다. 자, hour 13시 30분 하면 13만 추출됩니다. 왜? 시만 추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inute 시간에서 분만 추출합니다. 자, minute 13시 30분 하면 분만 추출되기 때문에 3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30이. 여기 분만 추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간과 분을 통해서 버스 요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먼저 시간을 추출해서 자,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에서 시간만 추출한 값에서 우리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 6 곱하기 65 해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 hour 가로 열고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하면 뭐만 추출돼요? 시만 추출돼요. 그럼 이건 곱하기 6 해줘야 돼요. 그쵸? 6 해줘야 되고 또 곱하기 또 65 해줘야 돼요. 왜 65인지는 아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금 뭐가 돼? 시간에 대한 요금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분에 대한 요금도 구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분에 대한 요금 minute 가로 열고 자, 도착 시간 내서 여러분 시기 침범하면 그렇죠. C2셀 찍어주고 아래로 방향키 내리고 빼기 자, 출발 시간도 여전히 안 찍히면 또 USL 찍어주고 아래로 방향키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뭐만 추출돼요? 분만 추출돼요. 분이 추출되면 나누기 10을 해줘야 돼요. 그쵸? 왜? 그럼 10분당 65원이에요. 10 곱하기 65 하면은 650원이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럼 안 되지. 그럼 나누기 10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1 곱하기 65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65 하면 뭐가 나와요? 이거는 분당 해당되는 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엔터. 자동 채우기. 그쵸?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나오나요? 자, 맞죠? 자, 또 답이 틀리나? 답 한번 보고 올까요? 네, 맞네요. 10 곱하기 65. 그죠? 6 곱하기 65. 자,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여러분 시트가 너무 길어서 찾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 시트 탐색 단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클릭하고 확인 누르셔도 시트 이동이 돼요. 알겠죠? 아니면 여러분 여기 홈키 누르시고 그다음에 11번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알겠죠? 자, 됐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에서 중간고사 점수가 세 번째로 큰 값 이내이고 중간고사 점수가 세 번째로 큰 값 이내면 제일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점수가 세 번째로 큰 값. 기말고사 점수가 세 번째로 큰 값이면 제일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그죠? 즉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거, 그죠? 그죠? 이건 그냥 1, 2, 3등, 이건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거,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거고,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두 개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고 count ifs 함수와 large 함수와 ampersand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자, 그럼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count ifs 조건 범위 1, 쉼표 1, 조건 범위 2, 쉼표 조건 2, 즉 조건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조건 범위 2에서 조건 1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는 large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ampersand 연산자 문자를 이어주고 식과 식을 이어주고 식과 문자를 이어주고 식과 식을 연결해 줄 때 ampersand 연산자를 씁니다. 여기 명쾌한과 ampersand와 기풍셈을 쓰면 결과값은 명쾌한 기풍셈으로 나옵니다. 왜? 문자와 문자를 이어줘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왜? 문자가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합계, 이 결과값은 어떻게 나와요? 합계는 16입니다. 왜? 요 싸움에 여기 16이잖아요, 값이. 그쵸? 식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함수 문자와 식을 이어줄 때 또는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 ampersand 연산자를 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중간고사에서 세 번째로 큰 값 한번 찾아볼까요? 는 large 가로 열고, 자, 중간고사 요 범위에서 김준호까지의 이 범위에서 쉼표 3 세 번째로 큰 값은 뭐예요? 94네요. 그쵸? 는 그럼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세 개가 나오겠죠. large 가로 열고 기말고사 점수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 뭘까요? 자, 쉼표 3 세 번째로 큰 값은 91이네요. 그럼 9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간고사 점수가 세 번째 큰 수이내고 기말고사 점수가 세 번째로 큰 수이내. 즉 동시에 3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그쵸? 3등 안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그쵸? 자, 는 count ifs 가로 열고 조건 범위, 즉 중간고사 이 범위에서,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 보세요.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조건이 뭐예요?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비교 연산자와 함수는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 자, 저 쌍따옴표하고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 그쵸? 그 다음에 ampersand. 자, 이렇게 비교 연산자와 함수를 이어줄 때도 여러분 ampersand를 씁니다. large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면 돼요. 어디에서? 이 중간고사에서. 이거 조건이, 그죠? 세 번째로 큰 값보다 세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 그쵸? 그럼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세 개가 나오겠죠. 자, 쉼표. 그 다음에 또 기말고사에서 제일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기말고사 요 조건 범위에서 쉼표,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하고 ampersand, large 가로 열고 세 번째로 큰 값을 기말고사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이 기말고사 범위 전체 드래그하고 쉼표 3 가로 닫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뭐 이 조건 범위 1에서 조건 2를 만족하고, 즉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고, 조건 범위 2에서 또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의 개수를 찾아서 가로 닫고 ampersand하고 뭐라고 써줘요? 뒤에 명이라고 써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 식과 count ifs라는 식과 명이라는 문자를 이어줄 때는 ampersand를 쓰면 됩니다. 명, 엔터 나왔네요. 그쵸? 됐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번. 자, 표 1에서 합계 점수가 1등이면 금메달,
2등이면 은메달, 3등이면 동메달, 나머지는 공백으로 순위에 표시하시오. 자, if, rank, if, choose 함수 사용하래요. 그냥 if와 rank, EQ만 사용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choose 함수를 또 사용하래요. 그쵸? 나머지는 공백으로 순위에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뭐 choose 함수를 써서 우리가 표시해 줘야죠. 뭐, 그쵸? 자, 한번 볼까요? 자, 함수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if 함수는 뭐 여러분 다 알아요. 그쵸? 지긋지긋하고 지겨워요. 하도 얘기해서. 그쵸? 자,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조건에 만족하면 참값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이 나옵니다. 자, 랭크 EQ 함수, 기준셀, 쉼표, 범위, 쉼표, 옵션. 기준셀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거예요. 내가 높은 수를 1등으로 한다 그러면 옵션을 1로 하면 되고, 내가 높은 수를 1등 한다 그러면 옵션을 0으로 하면 되고, 내가 낮은 수를 1등으로 한다 그러면 옵션을 1로 하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자, 높은 수. 우리가 낮은 수가 1등일 때도 있어요. 여기다 1을 쓸 때도 있어요. 언제 그래요? 여러분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다 낮은 수가 1등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옵션에다가 우리가 뭐를 써줘요? 네? 그렇죠. 낮은 수 1을 써주면 됩니다. 자, choose가 있습니다. choose는 K, 쉼표, 값1, 쉼표, 값2, 쉼표, 값3. 이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돼요. K가 1이어야지만 값 1이 나와요. K가 2면 값 2가 나오고 K가 3이면 값 3이 나옵니다. K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쵸? K가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choose 함수니까. 자, 는 choose 2, 쉼표, 금운동 하면 은이 나와요. 왜? 이 K가 2이기 때문에 은이 나오는 겁니다. K 값에 따라서 K가 1이면 금이 나오겠죠. K가 3이면 동이 나오겠죠. 자, 그쵸? 자, 먼저 우리가 이 합계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수가 1등이니까 맨 마지막 인수, 랭크 EQ 함수, 기준셀, 쉼표, 범위, 쉼표, 그 다음에 옵션은 0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는 if가 아니고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자, 우리 순위만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04가 즉 D3셀이 쉼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쵸? 몇 등이냐 F4 눌러주면 되겠죠? 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 숫자인 행이 1씩 늘어나잖아요. D3이 D4로, D3이 D4로, D12가 D13으로. 안 돼. 우리 범위는 바뀌면. 그쵸? 이 범위 안에서만 등수를 구해야 돼요. 자동 채우기에도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행과 열을, 숫자인 행과 문자인 열을 달러로 딱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쉼표 0. 0은 높은 수가 1등이에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순위가 나오네요. 순위. 뭐 여러분 순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모양이 나올 때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 여기 여기 지금 꼴등이네. 그렇죠? 꼴등. 여러분 꼴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 세상은 등수로 절대 매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랭크 EQ 함수를 블록을 씌우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주셔야 돼요. 복사. 그렇죠? 그다음에 if 가로 열고 그렇죠? 가로 열고 자, 여기도 수식 입력줄 볼까요? 자, 만약에 이게 작거나 같다. 뭐보다 여기 보세요. 문제 보니까 3등이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등수를 구해주면 돼요. 3보다 같으면 자, choose 가로 열고 이제 이게 참값이 되겠죠? choose 가로 열고 컨트롤 V 눌러보세요. 그럼 등수가 나와요. 그렇죠? 등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1등이면 1이라고 나오고 2등이면 2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choose 함수의 맨 앞에 있는 K 값이 랭크 EQ 함수가 들어갑니다. 이럴 때 1이면 뭐가 돼요? 금메달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1이 나오면 금메달이 되는 거고, 2가 나오면 은메달이 되는 거고, 이제 은메달, 쉼표, 3이 나오면은 동메달이 되는 거예요. 동메달.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감동을 시키려면은 진심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여러분들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아시죠? 선을 행할 때도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선을 행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 기회가 오게 또 힘드니까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갖고 계서 내가 선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지 이런 마음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가로 닫고. 그럼 뭐가 돼요? 랭크 익히 함수가 1이 나오면 금메달이 되고 2가 나오면 은메달이 되고 3이 나오면 동메달이 되겠죠. 그리고 쉼표 이 3이 안에 들 때만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거짓값은 다 뭐예요? 공백으로 해주라 이런 얘기잖아요. 가로 닫고. 자, 그래 if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3위 안에 들면 추자 함수를 통해서 등수를 나타내주고 참값 그렇지 않은 거짓값은 그냥 공백으로 나타내줘라 이런 뜻입니다. 엔터. 3위 안에 못 드는가 보네요. 그렇죠? 1, 3 여기 2네요. 그렇죠? 5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은메달 나오겠죠. 그렇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제가 TMI가 너무 많죠? 자,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뭐죠, 이거는? 자, 어떤 문제일까요? 표 1에서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이용하여 주행 기록에 표시하고 만약 종목에서 오른쪽 세 글자가 자동차로 끝나면 주행 기록에 2분을 더하고 표시하시오. 주행 기록은 그냥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냥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그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에다가 만약에 여기 종목에서 자동차로 끝나는 게 있으면 그때는 그 출발 시간 빼기 도착 시간에다가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에다가 2분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출발 시간 빼기 도착 시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는 hour. 이 함수 분석부터 해야겠다. 그치? if time right 함수네요. 그쵸? 자, if time right 함수. 자, if 함수는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면은 참값,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이 나오는 거고, time 함수는 가로 안에 시, 쉼표, 분, 쉼표, 초가 들어가요. 시분, 초를 조합하여 시간의 1년번호를 나타내요. 사실은 시간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1년번호를 나타내요. 선생님, 시간 1년번호가 뭐예요? 자, 그럼 시간 1년번호가 뭐냐면 여러분, 낮 12시가 0.5에 해당해요. 0서부터 1, 그 사이가 우리가 시간이 표시돼요. 알겠죠? 시간은 낮 12시는 0.5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나중에 1급 공부할 때 꼭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라이트 가로 열고 문자 쉼표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거예요. 알겠죠? 문자를 오른쪽에 이게 라이트 명쾌한 기풍쌤하고 이 하면 뭐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 주니까 풍쌤이라고 나와야겠죠. 풍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먼저 주행 기록을 먼저 나타내 보겠습니다.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이네요. 엔터. 이렇게 주행 기록이 나오네요. 그렇죠? 1시간 5분이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문제 제작은 여러분 그 찰리 쌤이라고 있습니다. 그 찰리 쌤이 해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if 만약에 가로 열고, 그쵸?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행 기록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라이트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 가로 열고, 자, 클릭하고. 쉼표 3 오른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니까 하나 둘 셋 토요타가 나오겠네요. 엔터. 토요타. 자동차기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세 글자가 이렇게 자동차가 나오는 것들도 있다. 그쵸? 자, if 만약에 오른쪽에 세 글자가 는 자동차로 끝나면 쉼표. 그렇죠? 자, 가로 열고, 자, 뭐예요? 도착 시간에서 빼기 출발 시간. 이 주행 기록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돼? 2분을 더해줘야 돼. 2분. 그럼 어떻게 2분을 더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더하기 하고 타임 함수를 씁니다. 타임 가로 열고 0 숨표 2 숨표 0 가로 닫고. 그럼 여기 시분 초가 들어가서 이 2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주행 기록에 분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분에 더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시간으로 나타나고 이거 뒤에도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서 분에 해당하는 값이 더해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수식 입력줄 한번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가로 닫고. 이거 이해가시나요? 그럼 원래 주행기록은 도착시간 빼기 출발시간인데 자동차일 경우에만 그 시간 주행 기록에다가 2분을 더해주란 얘기예요. 주행 기록에다가 2분을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행 기록으로 나타내주란 얘기예요.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하고 맞나요? 또 맞다, 그죠? 가끔 틀리게 제가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14번. 자, 표 1에서 우승의 개수와 등급표를 이용하여 결과표에 학교별 등급을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학교별. 이게 우승 횟수네요. 그쵸? 우승 횟수. 자, 경기 종목 이렇게 했는데 우승한 학교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저는 배드민턴, 네, 영원한 D조. 제일 못합니다. 10년 쳤는데도 아직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한 등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배드민턴 제일 못 치는 게 D 등급인데 저는 아직까지 D입니다. 아직까지도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못 쳐요. 자, 보겠습니다. 표 1에서 우승의 개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카운트 함수 분석부터 약간 이제 문제는 뭐 읽었으니까. 지금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자, 우승의 횟수가 나와요. 그럼 우승의 횟수를 보고 그 횟수에 맞는 등급표를 횟수에 맞는 개수를 등급표에서 찾아서 그 등급을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쵸? 등급을 찾아서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자, 카운트if와 vlookup 함수 사용이네요. 자, 카운트if는 뭐 범위, 쉼표,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줍니다. vlookup은 뭐예요?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그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로로 찾을 때 vlookup을 씁니다. v는 뭐예요? 여러분, 창문에 가로로 돼 있는 건 블라인드라 그러는데 세로로 돼 있는 건 뭐라 그래요? 그쵸? 버티컬이라 그러잖아요. V가 세로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지평선, 수평선을 뭐라 그래요? H로 시작하잖아요. H룩업은 뭐예요? 가로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V룩업은 세로로 값을 찾아주는 거고요. 자, 기준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몇 번째 열번호에 있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자, 옵션 값이 있네요.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0을 써주면 되고 유사한 값을 찾을 때는 1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기준셀이 문자면 정확한 값 0을 입력하시면 되고 숫자이면 유사한 값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실 숫자일 때도 정확한 값 0을 입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자이면 100% 정확한 값 0입니다. 자, 그럼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몇 번 대치고가 몇 번 우승했는지, 강병고가 몇 번 우승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는 countIF 저 가로 열고 countIF 가로 열고 이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그쵸? F4 눌러줘야 돼요. 그쵸? F4 여기 항상 여기에서 개수를 찾아주니까 쉼표. 자, 학교 시기 침범했네요. H4셀이요. H4셀이 몇 번 우승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엔터. 3번 우승했네요. 대치고가. 강병고, 또 대항고. 대항고가 좀 우승을 적게 했네요. 그렇죠? 좀 노력해야겠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개수가 나와. 이 개수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3, 2, 1이네요. 여기 3, 2, 1 뭐 3의 이상도 있으니까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은 요 countIF로 나온 값은 vlookup 입장에서 기준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셀에 해당하는 값을 저기 써지나 모르겠네. 자, 여기 요 값은 뭐예요? 요 값은 이건 기준셀이에요. 기준셀. 그쵸? 그 다음 요건 뭐예요? 요건 참조 범위예요. 우승 횟수 첫 번째열에 있고 등급은 두 번째열에 있고 등급 두 번째열에 있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3회 이상도 있으니까 유사한 값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원래 4회도 있는데 제가 문제를 만들 때 4회 있는데 데이터를 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기준 셀이니까 자, vlookup. 자, 이렇게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을 쉼표. 항상 여러분 있잖아요. 이 vlookup의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이 참조 범위의 첫 번째 열에 그 값이 있어야 돼요. 그 값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정확한 값 0을 쓰는 거고 이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유사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유사한 값 그죠?
1, 뭐 5, 10 뭐 이렇게 했는데 2도 나오고 뭐 4도 나오고 이럴 때 유사한 값을 할 때는 2를 쓰시면 됩니다. 자, 쉼표 참조 범위. 참조 범위 드래그 해 주시고 F4 쉼표. 자, 등급이 몇 번째열에 있어요? 하나, 둘, 두 번째열에 있으니까 이 우리가 찾는 게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2 쉼표. 그다음에 유사한 값 1 하시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자, 3회 이상도 있으니까 그렇죠? 3회니까 매우 잘함이네. 2는 아마 보통이 나오겠죠? 그다음 여기는 노력 바람이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꼭 나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 꼭 풀어보고 가세요. 자, 문제 15 보겠습니다. 15. 자, 표 1에서 요금을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을 이 12셀에 표시하시고 요금을 가장 적게 내는 사람 브이룩업과 스몰 함수 사용하래요. 자, 그럼 함수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함수부터. 브이룩업은 뭐예요?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데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옵션은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0을 쓰고 유사한 값을 찾을 때는 1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스몰 함수는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가장 요금을 적게 내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2를 쓰면 되겠죠. 는 스몰 가로 열고 요 범위에서 제일 적은 값을 찾아주면 돼요. 쉼표 1 가로 닫고 그쵸? 엔터. 됐나요? 엔터. 그렇죠? 그럼 이 12,650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값에서 뭐예요? 이름을 찾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 참조 범위에서.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은 기준 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 셀에 있는 값이 반드시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금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참조 범위가 되는 겁니다. 참조 범위.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내가 선택한 그 참조 범위 안에서 이름을 찾아줘야 되니까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주면 되네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울까요? 자, 그럼 이거는 기준 셀이 돼요. 자, 브이룩업 가로 열고 자, 세 번째로 작은 값이 쉼표 참조되는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F4 쉼표. 왜 기준 셀에 하는 값이 반드시 첫 번째 열에 있으면 정확한 값을 써주시면 되고 참 유사한 값이다 그러면 유사값 1을 써주면 돼요. 정확한 값이면 0을 써주면 되고 유사한 값이면 1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사람이 세 번째 있으니까 3 써주면 되고 그렇죠?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세 번째에 있으니까 3 쉼표 0. 왜 선생님 왜 이 숫자인데 왜 0을 써줘요? 왜냐면 이게 정확한 값을 여기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금에 딱 나오는 값에 해당하는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터. 이몽룡이네요. 그렇죠? 이몽룡. 네. 자,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는 눈물겨워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요금을 내는 사람의 이름. 그죠? 그럼 세 번째로 많은 건 뭐예요? 라지 함수 쓰면 되겠네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가로 열고 한번 해볼까요? 라지 가로 열고 저기 드래그하고 여기에서 쉼표 세 번. 이건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의 값이 딱 나오잖아요. 이건 뭐 기준 셀에 해당하겠죠. 여기서 브이룩업 써주고 자, 이렇게 쉼표. 자, 이렇게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의 이름. 그럼 여기 전체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쵸? F4 눌러주고 쉼표 3. 왜?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쉼표 0. 정확한 값 0 해주시면 돼요. 왜? 여기 정확하게 있잖아. 이 세 번째로 큰 값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는 값이잖아요. 그쵸? 세 번째로 있는 값이 두리뭉실하게 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 해주고 엔터. 김귀순이네요. 김귀순? 구독자 중에 김귀순님 있는데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고 네. 최근에 또 6개월 전에 질문 많이 하시고 합격하셔가지고 최근에 또 글 올리신 분이 있는데 김기수님. 네. 보겠습니다. 다음. 자, 이해 가시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6. 자, 브이룩업 아유, 죄송합니다. 16이죠. 그렇죠? 16.
여기 있다 그렇죠? 브이로그 표일에서 지원 지출원과 환율표를 해서 호주 환율을 찾아 여기서 호주 환율을 찾으래요. 호주 통화를 계산하시오. 호주 통화는 지출원 나누기 호주 환율에 지출원에서 나누기 호주 환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덱스, 매치, 트렁크 함수 사용. 그럼 인덱스 함수 분석부터 해볼까요? 범위 쉼표, 행 쉼표 열이에요. 범위 안에서 행 번호와 열 번호만큼 이동해서 값을 찾아줍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다음에 여기 볼까요? 매치 함수 찾을 값이 범위 옵션이에요. 범위에서 찾을 값이 몇 번째 행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숫자 값으로 표시해 줍니다. 만약에 정확한 값을 찾으면 0, 유사한 값을 찾으면 1을 입력합니다. 이건 이제 커말 2급에서 정도로 암기해 두세요. 왜냐면 커말 1급을 할 때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어요. 1이라는 것은 이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1을 쓰고 오름차순으로 유사한 값을 찾을 땐 1을 쓰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유사한 값을 찾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커말 2급에서는 0과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값 0, 유사한 값 1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트렁크 함수는 숫자에서 소수 자릿수를 절삭해서 정수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냥 정수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매치 함수가 뭐냐면, 자, 그럼 내가 넣은 매치, 내가 찾는 게 만약에 스위스에 놀러 가고 싶다, 그렇죠? 아름다운 산이 많은 곳입니다. 스위스 쉼표. 내가 찾는 값이 스위스인데 스위스가 요 국가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예요. 쉼표 0. 그럼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7이 나오겠네요. 7, 그렇죠? 자, 그럼 내가 는 뭐 환율 또 매치해 보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글씨를 찾고 싶어요. 환율. 쉼표. 그럼 몇 번째 열에 있는지 한 개의 열, 한 개의 행만 범위로 지정해 줍니다. 알겠죠? 그럼 뭐 3이 나오겠죠.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그렇죠? 쉼표 0. 그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뭐예요? 문제 보니까 먼저 환율을 찾아주면 되겠다. 환율. 그쵸? 왜? 호주의 환율.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인덱스 함수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이 범위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잡아볼까? 이 범위에서 쉼표 3, 쉼표 2 하면 뭐가 나와요? 가로 닫고 3행 2열이란 뜻이에요. 그럼 1, 2, 3 그쵸? 1, 2, JPY가 나오겠네요. 그쵸? 엔터. 그쵸? 자, 는 또 인덱스 그리고 내가 찾을 값이 여기 있어요. 쉼표 3, 쉼표 2 이렇게 하면 값이 나와요? 아니에요. 2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조가 잘못됐다고 참조 오류가 뜨겠죠. 레퍼런스 오류가 뜬단 말이에요. 엔터. 그죠? 왜? 한 개의 열밖에 없으니까. 한 개의 열밖에 없을 때는 여기다가 2를 써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안 써줘도 돼요. 여러분. 안 써줘도 2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요. 이렇게. 세 번째 행에 있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 행에 있으니까 유럽이라고 나오겠죠. 그쵸? 유럽. 자, 요즘 여행을 못 가고 있어요. 그쵸? 뭐 저는 뭐 춘천밖도 잘 안 나가니까. 그쵸?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매치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호주가 몇 번째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는 매치 가로 열고 매치 가로 열고 그죠? 호주 내가 찾는 값이 호주가 여기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쵸? F4 내가 자동 채우기 했거든요. 이 값이 바뀌면 안 돼. F4 쉼표 0 그럼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나오겠죠. 호주가 그쵸? 와, 호주 가고 싶다. 그쵸? 호주. 여러분 호주 가면 여러분 있잖아요. 저기 멀리서 그 코알라가 이렇게 유칼립투스 나무 위에서 막 차 타고 가면 손 흔들고 그럽니다. 알겠죠? 그리고 차 타고 막 가면 옆에서 캥거루가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막 손짓하고 막 그럽니다. 자, 권투하고 막 이렇습니다. 자, 네. 한 거의 10몇 년 전에 한번 가보고서 너무 오랫동안 울고 먹는 것 같아요. 자, 자동 채우기 할 필요는 없는 거였어요. 자, 9번째 행에 있네요. 그쵸? 호주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번째 행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호주가 몇 번째 행에 있는 걸 찾는 게 아니잖아요. 환율을 찾잖아요. 환율을 찾으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덱스 함수 입장에서는 이건 행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행번호에 해당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수식 입력줄 한번 보세요. 인덱스. 우리 뭐 환율을 찾으니까 환율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환율만 드래그하고 F4 쉼표. 그럼 여기 이제 여기 뭐가 나와? 구행에 나와요. 그렇죠? 우리 한 개 행만 했으니까 구행 쉼표 1열의 값이 되겠죠. 그렇죠? 구행. 이건 9가 나왔으니까 구행 1열의 값. 엔터. 863원이네. 맞나요? 800. 그렇지. 여기 862.90인데 반올림돼서 나타난 값인가 보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뭐를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출원으로 호주 환율을 나눠 주면 돼요. 그렇죠? 지출원 클릭하고 나누기 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은 6,000원은 6만 원은 호주 돈으로 70달러네요. 70달러. 그쵸? 우리 숫자가 너무 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네요. 정답이 맞나요? 반올림돼서 나타난 건가? 이거는? 그런데요. 그렇죠. 자, 끝이 아니네요. 그죠? 왜 끝이 아니에요? 트렁크 함수를 사용해 줘야 돼요. 그죠? 트렁크 함수를 사용해서 뭘 해줘요? 트렁크 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숫자를 여러분 그냥 소수점 이하를 그냥 딱 절삭해요. 잘 써. 뭐 36.9래도 36이 나오고 36.1이래도 36.1이래도 36이 나와요. 36.9도 36, 36.1도 36이에요. 왜? 그냥 소수점 이하는 절삭만 해주는 겁니다. 인덱스 함수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이렇게 답을 봐야 돼, 또,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또 안 풀어준 걸 풀어주죠. 자, 인덱스 아니고 죄송합니다. 트렁크. 빨리 끝내고 싶은가 보다, 그렇죠? 자, 트렁크 가로 열고 이렇게 나온 값을 뭐를 해주란 얘기예요? 소수점 이하는 절삭해주란 얘기예요. 엔터.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네, 나 정답 맞네요. 그죠? 정답이 딱 나왔네요. 그죠? 소점 이하는 절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다. 그죠? 17, 18 한 군데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7. 표일에서 구분과 접수 번호, 시험 장소 표를 이용하여 시험장을 표시하시오. 자, 구분이 A이고 접수 지역이 동부이면 서울, 구분이 A이고 접수지역이 서부이면 부산, 구분이 B이고 접수지역이 동부이면 대구, 구분이 B이고 접수지역이 서부이면 대전을 의미함. 이걸 의미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죠? H로 감수와 앰퍼센드 연산자 사용. 자, H로 함수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H로 함수는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그 기준 셀의 참조 범위에서 내가 찾는 값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이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이 참조 범위의 첫 번째 행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있으면 그것은 0이 되는 거고 유사하게 있으면 그것은 1이 되는 겁니다. 옵션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0, 유사한 값을 찾을 때는 1입니다. 자, 앰퍼센드 연산자는 여러분 알아요. 문자를 이어줄 때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 식과 식을 연결할 때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A 동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 A와 뒤에 있는 동부를 합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문자와 문자를 합쳐주니까 그냥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면 되겠네요. 는 A 해서 찍어주고, 그렇죠? 앰퍼센드 하고 C3과 D3을 앰퍼센드로 연결해주면 되네요. 엔터. 그럼 A 동부 뭐 이렇게 나오네요. B 서부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건 기준 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가 돼요? 참조 범위가 되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근데 이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이 반드시 첫 번째 행에 있어야 돼요. 그쵸? 첫 번째 행에 있네요. 그거에 해당한 참조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두 번째 열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행번호는 2가 되겠죠? 문자니까 정확한 값 0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준 셀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H로 가로 열고, 자, 이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을 쉼표 어디서 찾아줘요? 요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F4 쉼표 몇 번째 행에 있어요? 찾고자 하는 값이, 그쵸?
시험장의 두 번째 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식 입력줄 보세요. 2 쓰시면 돼요. 그렇죠? 쉼표 정확한 값 0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저는 부산 한번 정말 놀러 가고 싶어요. 부산을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부산 한번 가보고 30년 넘도록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서 거기 자갈치 시장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해운대도 한번 가보고 싶고 서면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거기 친구 거기 이렇게 다리 한번 가서 사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됐나요? 자,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이건 그냥 문제 읽지 않고 그냥 바로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부에 접수본의 오른쪽에 한 글자하고 동부를 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주면 되잖아요. 라이트 함수는 뭐예요? 라이트 함수 분석을 좀 해야겠네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거예요. 자, 보니까 레프트 함수구나. 레프트, 그쵸? 왼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 주니까 레프트 함수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는 레프트 가로 열고 접수 번호에서 쉼표 1 하면은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추출하는 겁니다. 자, 엔터. 됐다, 그쵸? 자, 이거는 뒤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접수 지역을 찍어주고 앰퍼샌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이어줄 때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자, 여기 뭐예요? 나온 이 동부 A는 기준 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두 번째 행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h루거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자, 여기 참조 범위에서 찾아줍니다. 마지막 문제 여러분 힘내세요. F4 쉼표 두 번째 행 2 쉼표 문자니까 정확한 값 0 가로 닫고 그쵸? 엔터. 자동 채우기. 저는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춘천 사람입니다. 원래는 태생은 평창 봉평이라는 두메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고향으로 가서 농사 짓고 싶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상시 문제를 보거나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이론서를 이제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몇 장 안 돼요. 그거 한 12장, 13장 정도 되는 건데 그것만 읽어보고 가셔도 여러분 시험 볼 때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셔도. 자, 이건 필기 컴퓨터 일반만 12장 스프레드시트까지 합하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 일반만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함수 저와 함께 이제까지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죠?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것만 우리의 능력으로 약간 한 발자국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한 발짝 앞선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늘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